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개념. 사실 여기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모두 다 추정이거든. 추정. 지금부터 한번 추정을 한번 쫓아가 봅시다. 그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일단은 이 많은 성분들이 필요하잖아.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수소도 헬륨도 있어야 되고, 아까 개념 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를 이루고 있는 뭐 철도 있어야 되고, 뭐 당연히 니켈, 뭐 우라늄, 어, 또 뭐야, 뭐 납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 근데 지금 뭐 탄소, 산소, 수소, 탄소, 산소 뭐 이런 거 등등은 당연한 거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철까지는 수소, 헬륨은 원래 우주에 많이 있었고, 탄소, 산소 이런 것들은 어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다 핵융합 반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색 거성 이후에. 그런데 지구를 살펴보면 뭐 니켈도 우라늄, 납, 또 금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것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지구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면 초기에 태양계를 만들 때 이런 성운이 필요했는데, 우주 먼지들이 필요했는데, 우주 먼지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 초신성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런 먼지들을 공급해 줬을 것이다. 이런 원소들을 공급해 줬을 것이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면 돌게 돼 있어. 회전. 그래서 회전하게 되면서 원반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때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태양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 미 그 뭐냐 아직은 어, 핵융합 반응하기 전에 그런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얘가 이제 뭉쳐서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제 드디어 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수축에 의해서 원시 원반이 돌아야 돼. 먼지들이 수축을 하면서 회전을 해야 돼. 그러면 회전하다 보면 뭐 피자 도우 만들듯이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납작한 원반이 되는 거지. 그지? 납작한 원반 모양이 되는 거지. 추정의 근거가 되는 게 다 이런 거야. 아마 이런 절차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태양계가 원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고리나 이 고리에서 미행성체, 아직은 이 미자가 미성숙하다, 미완성하다 할 때 미자야. 그러니까 행성이 아직은 아닌 건데, 행성이라고 볼 수 없는 덩어리들이 막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 돌면서 그냥 먼지가 회전했는데 먼지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이런 행성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거를 원시행성이라고 불렀다. 원시행성 어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뭉치고 나머지는 어 그러니까 수성, 금성, 목성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위성들 또는 소행성들로 뭉치고 나머지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끝난 상태지. 우리가 이거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솔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 얘네들은 지금 정리가 된 거지. 이게 자그마치 뭐 얼마 걸렸어? 100억 년이 넘게 걸린 거야. 그지? 자, 이제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여기 설명이 들어 있어. 음, 어, 근데 가까운 쪽에서는 이 가까운 쪽은 온도가 좀 높잖아. 여기 가까운 부근은 온도가 높고 바깥에는 온도가 좀 낮고 이제 온도가 높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물론 태양 때문에 높은 거야. 상대적 정도가 아니라 높은 건데 높으면 수소 헬륨 같은 이런 원소들은 다 좀 증발해 버린다고 해야 될까? 멀리 기화돼 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암석형 이 무거운 원소들만 남고 온도가 낮은 놈들은 뒤로 기체가 밀려서 걔네들이 뭉쳐가지고 지금 됐다라는 거야. 원시 태양은 얘기했고 이 태양에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아서 철, 규소 이런 것들이 남았지. 그래서 얘네들은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른다. 가까운 곳은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먼 곳은 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놈들,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이 증발해 버리지 않은 놈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행성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덩어리인 거야. 기체 덩어리. 수소, 헬륨 같은 기체 덩어리. 지구,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공통점은 발로 디디면 디딜 수 있는 거고, 이 목성, 토성, 해왕성, 뭐 천왕성 이런 얘네들은 기체 덩어리여서 밟을 수 없어. 그냥 들어가면 뭐 액화되거나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일단 이 암석형 행성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이건 표는 중요해. 비교하는 거.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은 주요 성분이 암석과 철질 성분이다. 지구형은 철질, 그러니까 철 성분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목성형 행성은 주로 성분이 기체다. 지구형 행성은 녹는 점이 높아. 그러니까 높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목성형은 녹는 점이 가벼운 원소들이 대부분이다. 녹는 점이 가벼우니까 증발해 버려가지고 멀리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평균 밀도를 보면 밀도가 지구형은 밀도라는 게 정의가 뭐냐면 밀도가 뭐 예전에 두 번째 단어 할 때 얘기했지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러면 이 질량으로 따지면 목성형 행성이 만만치 않게 무거워. 덩치가 엄청 크거든.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목성이 이만하면 뭐 지구 이만하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엄청 커. 그러니까 질량도 커. 질량이 큰데 방금 그린 것처럼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분모가 더 크다 보니까 밀도가 오히려 더 작게 나타나는 거야. 질량보다 부피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 목성형 행성의 밀도는 작은 편이다.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큰 편이다. 작지만, 그러니까 덩치는 작지만 무거운 성분들의 원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피도 작으니까 얘는 더 뭐 밀도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왜 목성형 행성은 더 크냐? 여기 바로 위에 나왔는데 수소, 헬륨이 우주에는 많잖아. 그러니까 태양계 이 먼지, 태양계를 이루는 이 먼지 안에도 수소, 헬륨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수소, 헬륨이 많으니까 뭉치면 얘네들이 많이 뭉쳤겠지 뭐라고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초신성이 폭발해가지고 철과 뭐 이런 것들이 공급은 됐지만 무거운 원소들이 공급은 됐지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수소나 헬륨에 비하면 양이 굉장히 적으니까 얘네가 뭉쳐봤자 얼마 안 됐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목성형 행성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 지구형 행성은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지? 자, 지구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는 어, 이제 추정인데 물론 이것도 맨 처음에 원시지구에는 사실 이제 원시지구 단계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 미행성 체들이 계속 막 그 충돌을 하거든.
아직 행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놈들이 계속 충돌해. 돌면서 충돌, 엄청난 양의 충돌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충돌할 때마다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하지. 열이 발생하면 뭐 암석이라고 해서 별 수 있나.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다 녹아야지. 녹으니까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뭐라고 부르려냐면 마그마의 바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목성은 수소 기체가 이렇게 수소나 헬륨이 뭉쳐 있는 덩어리라고 하면 당시에 초기에 이 지구는 아마 마그마의 바다였을 거다. 엄청난 충돌이 계속 있으니까 식을 틈을 안 주는 거지. 여기 지금 그 충돌하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 계속 충돌. 그럼 열이 발생해. 뭐 온도가 막 계속 올라가.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뭐가 되냐면 어, 여기에는 마그마. 그러니까 지금 얘가 다 마그마인 거야. 어, 이 충돌 계속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데 마그마가 아이고 마그마는 액체잖아, 액체. 그지? 얘는 마그마는 액체니까 그러면 이 뭐 원래 뭉쳤든 아니면 또 충돌해가지고 어떤 놈이 가져왔든 얘네들이 뭉치면서 철 같은 또 니켈 이런 거 같은 무거운 놈들은 점점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무거우니까 가라앉았을 거야. 액체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산염 물질이라고 하는데 규소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워가지고 좀 둥둥 뜨게 되는 거지. 밀도 얘기가 바로 그건데 밀도가 크다 그러면 무거운 거야. 상대적으로 무거우면 밀도가 크면 가라앉게 돼 있고 밀도가 작으면 뜨게 돼 있어. 작으면 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 위에 기름이 뜨는 것도 기름이 물보다 가벼우니까 뜨는 거야. 그지? 이거 그러니까 마그마의 바다에서는 철, 니켈 이런 무거운 애들은 전부 다 가라앉아서 밑으로 갔다. 그러면 밑으로 가면 지구의 안쪽으로 갔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 핵을 이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구 핵의 주 성분은 철이다라고 하는 거지. 물론 니켈도 좀 있어. 철이 대부분이다. 철 이 핵도 공부했겠지만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외핵은 좀 녹아 있지. 그러면 철이 좀 녹은 상태로 액체 상태로 돌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발생하고 이 자기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을 다 막아낼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거지. 거기다가 자 이제 이 다음 단계. 그러면 이 무거운 놈은 내려가고 가벼운 건 떴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지구 층상 구조로 보면 이 바깥쪽에 안쪽에 철이 철 같은 성분이 들어가서 핵이라고 부르는 게 됐고 이 바깥쪽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멘틀이라고 부르는 애가 됐지.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인데 이 멘틀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떴어. 그리고 맨 바깥에 제일 가벼운 놈이 이제 지각인데 이 지각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지각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일어나냐면 식어야 돼. 그지? 식으려면 더 이상 이렇게 막 충돌하러 들어온 놈이 없어야 돼. 그치? 어느 정도 이제 충돌이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떨어질 놈이 없겠지. 뭐 이게 지금 뭐 10년, 20년, 100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몇억 년 단위인데 이 정도 지나면은 교통 정리가 다 돼가지고 떨어질 놈들은 좀 다 떨어지고 이제는 드물게 떨어지겠지. 물론 뭐 공룡 시대에 공룡이 멸종한 이유가 뭐 아마 그 외부에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설이 좀 우세하잖아. 그러면 그때 떨어진 것도 있었고
최근에도 지금 소행성 하나가 좀 가깝게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구에 가깝게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그래. 그 각 나라에서는, 우주 연구하는 나라에서는. 근데 이거 이렇게 지금도 이제 뭐 근처에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예전에는 간혹 떨어지고는 했지. 아무튼 이게 떨어지는 일이 좀 드물어. 이게 고만 떨어지면 이제 열이 좀 덜 나잖아. 그럼 이제 식겠지. 식으면 이제 원시 지각이라는 게, 맨틀 위에 맨틀 바깥에 이 표면이 식어가지고 지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해되지? 이거를 원시 지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수증기가 식으니까 물이 응결되고, 맞지? 그러면은 물이 내리고, 이걸 우리가 비라고 하지. 물이 수증기가 연결돼서 내려가지고 이 낮은 곳으로 모였는데 이거를 바다라고 불렀다는 거지. 그리고 뭐 그날 바다가 생기면 그냥 바로 생명체가 탄생하는 건 아닌데, 이 절차에 대해서는 밑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해볼게.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는 원시 지구는 지구 내부의 밀도는 균질했어. 무슨 말이냐면 뭐 어, 굳이 무거운 놈이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잖아. 그지? 근데 계속 충돌하고 막 하면서 이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졌다. 왜? 이 충돌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지구 온도가 상승했고, 그다음에 지구 전체가 거의 녹았어. 사실 지구 전체가 거의 녹아가지고 그냥 그 덩어리 자체가, 지구라는 덩어리 자체가 마그마의 바다였던 거지. 지구라는 덩어리 자체가 그냥 마그마야, 마그마. 근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상대적으로 무거운 놈은 가라앉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의 핵이라고 하는 거고, 지구의 핵.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놈들은 그러니까 뭐 규소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규산염 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떠올라. 그래서 이거는 멘트를 만들었다. 얘가 지금 뭐냐면 마그마의 바다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야. 이때는 뭐냐면 이제 밀도가 무거운 놈, 철이나 니켈이 훨씬 더 무거우니까 밀도가 무거운 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거운 놈은 가라앉는 거야. 무거운 놈은 가라앉고 작으면 뜨고 이랬다. 미행성체들이 이제 충돌하는 게 좀 줄어들면 지구는 식어. 그러면 이제 마그마가 굳으면, 그 지금도 어디 화산 폭발하고 그러면 마그마가 나와가지고 굳으면은 단단해지잖아. 그런 것처럼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식어가지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계속 있었을 거고, 수증기가 이제 막 공급이 되는데 걔가 온도가 낮으니까 응결해가지고 비가 내렸고, 그치? 이때 화산 활동이 필요하겠지. 화산 활동이 수증기를 공급하고, 이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비가 내렸고, 이 비가 내린 것이 모여가지고 뭐가 됐다? 원시 바다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 그냥 무조건 바다가 만들어지면 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황 있잖아, 황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이제 박테리아가 어, 좀 있었다는 거야. 이런 이 그런데 참, 지구 대기 만들어지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지구에 어,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거를 싸잡아서 얘기하겠네. 예전에는 그 지구 대기가 엄청난 양의 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대기가 이제 황이나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잖아.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고 황도 되게 많았는데, 이 황을 먹고 사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뭐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산, 이
그 뭐냐 이산화탄소를 그 연료로 하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막 나온 거야. 이른바 광합성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 남세균이라고 하는데 남세균 또는 뭐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연료를 삼으면 얘네가 먹이를 삼으면은 이제 그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게 산소니까. 그럼 이 산소들이 그 뭐 사실 여기까지 가면 좀 멀리 나가는 것 같다, 그지? 이거는 일단 좋아. 얘네들이 그 어, 일단은 좋아. 여기는 지금 이 다음 단계니까 미안해. 여기는 다시 아이고 다시 얘기를 해야겠다. 여기는 좀 오바야 오바. 이 전에 그냥 뭐가 있었냐면 바다가 되면 지금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가? 바다가 되면은 어, 햇빛이 자외선이라는 게 바다 깊이까지는 못 들어오거든. 자외선이 여기는 아주 강한데 이 내부에 들어오면 깊이 들어오면은 자외선이 도달을 하지 못해. 그러면은 도달할 수 없으니까 왜 자외선이 중요하냐면 자외선이 있으면은 단백질은 파괴가 되거든. 그러면 지금처럼 모든 생명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이 파괴가 되는데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 이 바다 깊은데 자외선이 도달하지 못하는 여기에서 아마 자외선이 차단되는 바닷속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바다가 있었어야만 된다는 거야. 순서대로 보면 바다가 없는 상태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논리적으로 뭐랄까 그 반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순서를 추정해 보는 거지. 아, 바다가 생겼겠군. 바다가 생겨야 자외선이 도달을 하는 거를 막을 수 있어가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졌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뭐 결국에는 이 간단한 유기물로 얘네들 암모니아, 메테인, 수소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지구 대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니까 얘네들이 어 뭐 어떻게 유기물로 합성돼 가지고 생명체가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아무 근거는 이거는 뭐 화석도 없고 아무것도 근거는 없지만 일단 그냥 그렇게 됐다고 믿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일단 그래서 우리는 건들지 않아. 그냥 그렇다고 믿는 거지 그냥. 이거 가지고 막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여기는 시험 문제로도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놔두고 일단 이 큰 흐름은 좀 알아두자 이런 거야. 자, 여기 지구의 구성원소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여기 지금 필수 탐구 자료잖아. 필수 중요하니까. 필수. 여기는 지구는 질량비로 봤을 때 어,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규소, 그 다음이 마그네슘, 그 다음에 철이야. 물론 여기 알루미늄도 있고 막 그래. 기타에 뭐 알루미늄도 들어 있고 이러는데 일단은 어, 음, 질량비로 보면 산소가 제일 많다. 철도 지금 뭐라는 거야? 철이 제일 많다. 철이 제일 많다. 지금 잠깐 지금 말을 잘못했어. 미안해. 이거 녹화 다시 끊고 하기는 좀 그러고 잘못했어. 지금 현재 시간 새벽 2시. 선생님도 지금 몽롱한 시간이 되고 있어.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뭐 다른 데는 괜찮았을 건데 여기는 방금 말한 건 잘못했어. 지구 전체를 본 거야.
지금 선생님 왜 지금 고민하고 있으냐면 지구 전체하고 어, 이 그 지각하고를 지금 섞어서 설명할 뻔했어 하마터면. 그러니까 아주 틀린 건 아니고 지구 전체로 보면 철이 제일 많아. 근데 얘가 다 어디 있느냐? 주로 이제 외핵과 내핵을 이루는 걸로 가장 많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 꺼내서. 그렇게 들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외핵과 내핵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철이 가장 많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산소하고 규소인데, 얘네들은 산소하고 규소인데 어, 얘가 규소가 실리콘 Si, 산소가 O잖아. 얘네 둘이 결합하면 SiO2가 이제 뭐 이산 산화규소 SiO2, 이게 뭐 석영, 모래 이런 거야 이게. 근데 규산염 광물이라는 게 SiO4로 돼 있거든. 나중에 한번 설명하게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SiO4는 놔두고 SiO2 봐봐. 실리콘 하나에 산소가 두 개지. 그러니까 실리콘 하나에 산소가 두 배가 있는 거야. 그치? 산소가 많은데 규소랑 산소랑 결합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얘기 했는데 이게 뭐냐면 석영, 뭐 모래 이런 거야. 암석을 이루는 성분 중에 이 규산 광물이 제일 많거든. 그러면 이 규산염 광물은 대부분 SiO2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지금 이런 비율이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규소, 뭐 마그네슘 이런 순서대로 간다 이런 거야. 어, 여기에 안 나왔지만 지각만 따지면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규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SiO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지각만 따지면 알루미늄이 더 많아. 아까 그래서 내가 알루미늄 여기다 썼잖아. 착각해서 그런 거. 이게 그리고 써놓고는 이게 뭐지? 이런 거 써놓고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 지각으로 따지면 철보다 산소가 더 많은데 지구 전체로 따지면 철이 제일 많다. 왜? 핵 안에 많이 들어 있어서 그래. 근데 우리 생명체로 보면 산소가 제일 많다. 우리 산소 뭐 당연한 거잖아. 탄소에다가 산소가 결합한 거야.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결합한 것들이, 얘네들이 뭐 탄수화물, 지방이고 얘네들은 단백질이고 이러는 건데, 기본적으로 생명체에 물도 많이 있는 거잖아, 그지? 물 하면 또 산소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생명체에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산소다. 그리고 탄소, 이 탄소는 뭐 지금 계속 탄수화물, 단백질 만들 때 쓰이고 있다고 했지. 수소도 뭐 물에도 많이 들어있고 여기 탄수화물, 단백질에도 많이 들어있지, 그지? 중요한 거는 칼슘도 많이 있어야 되고, 질소는 금방 단백질 만들 때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인도 있어야 돼. 칼륨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얘네들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지. 여기 뭐 나트륨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거잖아. 인은 생명을 만들어주는 일단 기본 구성인데, 그 단백질을 나중에 더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기회가 될 거야. 있을 거야. 근데 이 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단백질을 만들 때. 자, 이렇게 구성 원소 많은 순서대로는 좀 기억하고 있자. 아까 미안해가지고 한 번 더 하면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건 철이고, 지구 껍데기에 가장 많은 거는 산소다. 그런 얘기였어. 그다음에 생명체에 가장 많은 거는 산소다 오히려. 음, 이게 개념 2 내용이다. 자, 뭐 웬만한 거는 다 했는데 정리가 바로
이런 성분들을 맨 처음 질문으로 개념 1 하기 전에 질문으로 돌려보면 그러면 과연 이런 이 무거운 원소들 당장 지구를 이루고 있는 이 철 무거운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왔겠느냐.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금, 우라늄, 납, 은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왔겠느냐라는 거고, 그지? 이런 그 얘네들은 정리하면 우주는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지만 98%. 하지만 지구하고 생명체 자체로 보면은 이 무거운 원소가 많이 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이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서 왔느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결론은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성분은 사실은 우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이 단원의 핵심인 거지. 그지? 그 뭐 기본적으로 별로부터 왔다고 해야 되는 거지. 핵융합 반응의 산물이다. 핵융합 반응의 산물, 결과물. 그런데 또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얘네들은 초신성 폭발, 그지? 초신성 폭발. 이게 다 지금 뭐냐면 결국에는 별이잖아, 별.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왔다. 엄밀히 말하면 별도 우주에 있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어. 자, 이 단원의 내용은 정리했어. 고생했어.